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 유봉맨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정신 산만하네. 예, 먼저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개성을 살리는, 뭐 개성이 없어 보이네.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해서 파워포인트의 좋은 기능 한번 소개해 보려고 넣어봤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뭘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변수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변수들입니다. 변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느끼지 말고요. 쉽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 중에 거의 한 학기 정도를 이 배열과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 배우는데 투자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렇다는 거죠. 뭐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열은 중요한 거니까 좀 신경.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뭐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데이터가 뭔지 그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 다 배열 얘기입니다. 배열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어떻게 초기화할 건지, 또 그렇게 선언한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가능한 많은 예를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뭐 학생에 따라서는 그게 뭐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배열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차수가 많아지면 다차원 배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차원별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뭐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앞에서 이야기했죠. 배열의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방번호 생각하면 됩니다. 스코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꺾은가로 숫자를 적게 되면 그게 스코어의 몇 번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 숫자는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번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10개를 만들어라 했을 경우는 0부터 시작이 되니까 0 그리고 맨 끝에 거 몇 번이 되는 거죠? 9가 됩니다.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번째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건 배열의 개수, 이건 인덱스 나눠서 이야기했죠. 배열의 개수와 인덱스의 숫자는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걸 인덱스라고 한다. 정의할 때 처음에 변수를 정의할 때 쓰는 거는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고 사용할 때는 인덱스 몇 번째 방 번호가 된다. 그 숫자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잘못 쓴 경우 이거 조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배열을 쓰게 되면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이 인덱스를 잘못 쓴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 썼다는 소리는 아까 우리가 A라는 배열을 갖다가 선언할 때 여기 5라고 줬다면은 이 배열에는 방이 몇 호실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방 인덱스는 뭐뭐뭐가 있는 거죠. 0, 1, 2, 3, 4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5번 방에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선언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5번 방에 없는데 5번에 넣으라고 그러면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꼭 써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나 착각했어요. 이건 지금 데이터 배열을 선언한 거죠. 여기 5라고 돼 있으면 방은 몇 번 방까지 있는 거죠? 0번부터 4번 방까지 있는 거죠. 이럴 때 5번 방에 넣으라고 줬을 경우 즉 0번부터 4번까지만 이제 다섯 번째 방 5번 방에 넣으라고 그러면 일단 오류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배열의 개수와 인덱스는 구분해서 생각하라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는데 선언되지 않은 이 값을 또 출력하라 그러면 출력이 돼요. 돼요. 근데 대신 그 속에 저장된 값은 쓰레기가 나오죠. 의미 없는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거기다 저장을 하려고 할 때는 실행 중이라도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지만 그냥 그 값에 거기에 잘못된 인덱스 값으로 값을 불러낼 때는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잘못된 거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 정의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잘못되는 경우는 모두 프로그래머 책임입니다. 그렇죠. 뭐
짠 놈이 책임져야지. 예, 잘못된 인덱스 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정렬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렬. 정렬은 물건을 크기 순서대로 오름차순, 그러니까 작은 순서에서 큰 걸로, 또 내림차순, 큰 순서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쭉 정돈해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공학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할 거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걸 정렬, 소트라고 합니다. 소트. 네, 어렵지 않습니다. 각 배열에다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걸 비교해 가지고 작은 건 앞으로, 큰 거는 뒤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렬은 자료 탐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 사전 같은 거 보면은 가나순, 알파벳 순으로 해서 쭉 정돈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죠. 즉 정렬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전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무진장심 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정리할 때 보면 가나다순 또 크기 순으로 쭉 정돈을 해 놓죠. 그러면 정돈하는 이유가 뭐죠? 보기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찾기가 쉽다는 거죠. 데이터를 찾기 쉽게 하려고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 정돈해 놓는 걸 정렬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정렬. 예, 정렬 방법 중에 선택 정렬, 셀렉션 솥이라고 하거든요. 셀렉션 솥.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 안 된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낸 다음에 정렬이 안 된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배열의 맨 앞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겁니다. 책꽂이 책을 정돈할 때 크기 순서로 정돈하고 싶다 이러면 먼저 책을 다 뽑아내고 가장 작은 값 갖다 놓고 비교해서 그 다음 큰 놈, 그 다음 큰 놈 순서대로 갖다 놓게 되면 크기 순서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이 부여되어 있을 때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먼저 고릅니다. 1이 제일 작죠. 그럼 1을 갖다가 뽑아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1은 제거해 버리고요. 그러면 배열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에서 제일 또 작은 값을 또 고릅니다. 2가 제일 작죠. 2번을 두 번째 배열에 집어넣고 2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5, 3, 8, 7, 8, 4, 8, 7 4개가 남게 되겠죠. 이 중에서 또 그 다음 제일 작은 거를 또 찾습니다. 3이 나오겠죠. 3을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저장시키고 3을 뺀 나머지 수 5, 8, 7만 갖고 또 비교를 합니다. 5가 제일 작으니까 5를 그 다음 방에 집어넣고 또 5를 제거한 나머지 배열만 갖고 또 비교를 하죠. 8, 7. 그럼 이제 작은 건 7이죠. 7 빼내고 8만 갖고 합니다. 8 하나만 있으니까 당연히 8이 제일 작은 수가 되겠죠. 집어넣게 되면 이쪽 방에는 크기 순서대로 정돈된 배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받아서 골라서 저장하는 방법, 이걸 셀렉션 솥이라고 합니다. 즉 선택해서 정돈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까 같이 배열을 2개 쓸 경우는 아까 앞에 그림은 배열을 2개 가지고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 좀 번거로운 게 배열이 2개라 다루기가 귀찮고 또 원본에서 데이터를 골라서 뺀 경우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작업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 배열의 나쁜 점은 중간값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간값을 지우다가 0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 방을 아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방법은 가장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걸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기준 방을 먼저 정하죠. 요번은 첫 번째 방에 들어갈 놈을 찾겠어 하고서 쭉 뒤진 다음에 네 번째 방에 있는 게 가장 작네. 그러면 네 번째 방에 있는 값하고 첫 번째 값을 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준은 두 번째 방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방은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 끝까지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이가 제일 작네. 다섯 번째 있는 값이네. 그러면 다섯 번째와 두 번째 값을 또 바꿔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값까지가 가장 작은 값이 결정이 된 거고, 거기서는 정돈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네 개만 가지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세 번째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3인데 그걸 세 번째에다 집어넣어 주고 세 번째 있는 값은 다시 다섯 번째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이 여기 들어가고 3은 여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 세 개만 갖고 또 작업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작아. 기준은 이제 네 번째 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방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걸 골라내는데 네 번째 방 제일 작네? 그럼 그대로 픽스가 됩니다. 그 다음 두 개가 남았네요. 8번과 7번.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 가장 작으면 7번이 되죠. 기준은 다섯 번째 방이 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방을 바꿔주면 7, 8 이렇게 해서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크기 순서대로 정돈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과정을 빨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많이 진행이 됐네. 여기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장갑 바꿔치기. 요거 기준은 바꿔치기, 요거 기준 바꿔치기, 요거 기준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림 너무 빠르구나. 천천히 돌릴 걸. 기본 개념은 감이 잡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른 다음에 기준 위치하고 바꿔치기 하고 또 그거는 픽스가 됐으니까 그 다음 걸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 걸 기준으로 잡고서 그 다음 걸 처리하고 여기가 픽스 되면 그 다음 걸 기준으로 놓고서 또 비교하고 그 다음 걸 기준 놓고 비교하고 다음 거 놓고 비교하고 다음 거 놓고 비교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정렬 작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게 조금 복잡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문이 두 번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값, 기준 위치를 지정하는 놈입니다. i라는 거는 몇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거냐고요. 요 속에 있는 요 반복문은 그 기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값들, 정렬이 안 된 모든 값들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작은지 큰지 이걸 비교를 하죠. 그리고 여기 레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그 작은 값이 들어있는 방의 방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반복이 되면서 가장 작은 수가 들어있는 방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걸 여기서 이렇게 값을 바꿔 이게 보통 스와핑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스왑. 그래서 서로 바꿔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값은 i죠.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이 들어있는 건 j에서 찾아줬는데 레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레스트 값하고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준값에 있는 거를 빼내고 기준값에다가 가장 작은 값 집어넣고 빼는 값을 가장 작은 값이 원래 있었던 곳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게 서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스와핑, 서로 교환하는 작업이라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이런 작업이 총 몇 번 돌죠? 데이터 개수만큼 돌게 되면은 배열에 들어있는 값은 크기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3297, 1480, 65라는 배열의 값을 이 과정 기준값을 정하고 기준값 기준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걸 서로 기준값과 가장 작은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 작업을 데이터 개수만큼 실제 10개만 9번만 하면 되겠죠. 맨 끝에 거는 할 필요 없는 거니까요. 물론 10번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손으로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 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를 봐야 됩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 정신산만해집니다. 알았죠? 셀렉션 숏 하는 방법, 가장 작은 값을 받아서 기준값과 바꿔준다. 기준값이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받아서 바꿔준다. 이 방법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하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아닙니다. 앞에서 기본 명령어를 학습하면서 했던 거랑은 좀 수준이 틀리죠. 머릿속으로 정돈이 되지 않으면 코드 못 따라갑니다. 정렬 방법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퀵, 버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다양한 정렬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거 다 해주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소트 방법 한 6가지에서 9가지 정도를 기본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은 이 자체를 외운다기보다 방법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조작할 수 있구나. 엄밀하게 보면 배열을 사용한 데이터 조작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 스와핑이라고 했죠. 스왑. 이거 할 때거든요. 옛날에 우리 코끼리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이런 거 있었었죠. 어떻게 넣죠? 냉장고에다 코끼리 어떻게 넣죠? 냉장고 문 연다, 코끼리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 닫는다.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봤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들었죠, 다. 그 다음에 그 냉장고에다 길이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냉장고 문 연다, 그리고 코끼리 뺀다, 그리고 길이 넣는다, 냉장고 문 닫는다. 이렇게 되죠. 있는 값을 빼내야지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있으면 길이를 집어넣을 수 없는데
프로그램은 냉장고가 있어도 거기다 기린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변수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냉장고에다가 기린을 집어넣게 되면 코끼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이전의 값이 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린을 넣기 전에 코끼리를 먼저 빼놓고 나서 기린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빼놓은 코끼리를 기린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 작업 잘 못하면 큰 실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이 둘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얘를 먼저 빼놓고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빼놓으면 여기도 이게 두 개 같은 게 돼버리, 얘하고 얘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얘는 없어져 버리게 됐죠. 얘랑 얘가 같은 게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 빼놓은 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빼놨던 게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서로가 바뀌는 게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 이걸 스와핑이라고 그래요. 많이 씁니다. 특히 정렬할 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스와핑. 변수에다 있는데 집어넣으면 이전 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있는 값을 보존하려면 미리 빼놓고 새로운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 또 기존에 있는 값을 다른 곳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오리지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써야 돼요. 스와핑. 오케이. 이제 탐색 알아보겠습니다. 서치라고 합니다. 서치는 배열 속에 있는 특정한 값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열에 이런 값이 들어있다고 쳐요. 여기서 내가 이 값을 찾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죠? 우리는 보면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찾죠? 1번 방에 뭐 들었어? 50이야? 물어봐야 되죠. 2번 방 50이야? 3번 방 50이야? 4번 방 50이야? 5번 방 50이야? 그래서 50이네? 오케이. 다섯 번째 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찾는 걸 순차 탐색이라고 합니다.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비교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반복되네?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반복문 써야 되죠. 포문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직접 프로그램 들어왔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지금 보니까 배열에 1, 2, 3, 4, 5, 6, 7, 8, 9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F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이 값, 키에 저장된 값하고 배열에 있는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딱 찾으면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 줄 거예요. 이게 좀 들여쓰기가 잘못됐구나.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반복문은 여기까지가 되네. 그림이 좀 이게 뭐 블록 표시를 안 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반복문이 종료된 다음에 수행될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고 찾는 거죠. 찾아서 같은 게 나오면 탐색 성공 인덱스가 출력이 되고요. 못 찾으면 아무런 말도 안 나오네. 이 프로그램은 아무 말도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지. 찾으려면 어떻게 하지? 프로그램 고쳐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순차 탐색이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배열에 있는 값을 내가 기준값 뭘 찾아 하면 그 배열을 하나하나 조회해 가지고 값이 같은지 if문으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는 이래야지만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척보만 한다? 아니에요. 우리도 머릿속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각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비교를 너무 오랫동안 20년, 30년씩 해왔기 때문에 척 보면 아는 거고요. 컴퓨터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지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지시한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때 그 프로그램 방법,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는지 방법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특히 데이터를 찾는 거, 이렇게 하나씩 쭉 확인하는 걸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해보기 바랍니다. 탐색하는 거는 아까 같은 방법 말고 또 이진 탐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거든요. 이진 탐색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배열이 1000개면 1000번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은 더 빨리 비교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탐색을 할 때 기본으로 해놓은 내용들이 있죠. 지금 보면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이 다 크기 순서 정돈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앞에 했던 순차 탐색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크기 순으로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비교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교 횟수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소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가 가능합니다. 바이너리 서치하는 방법 가볍게 설명하죠. 찾고자 하는 값이 있을 경우 30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전체 배열의 가운데를 지정해서 가운데 값하고 얘랑 체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얘랑 여기서 이게 커 작어. 아니야 가운데 있는 값이 네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어. 그러면 이 앞에 쪽에는 없네. 이 앞에 쪽에는 그 값은 절대 없네. 오케이 없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다시 찾도록 하겠어. 근데 찾을 때 그럼 가운데 값을 또 지정을 해요. 여기를 지정해서 그럼 가운데 값이 20이지 20하고 또 비교하죠. 20하고 30 작어 커 아니야 아직도 작어. 그럼 왼쪽에는 없다는 소리겠네. 그래 맞아 없어. 오케이 알았어. 뒤에서만 찾아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와서 여기서 찾는 거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기준 잡고서 30 했더니 마침 30이 딱 30. 오케이 찾았어. 탐색 성공. 그 값은 9번째 방에 들어있어 하고 출력을 해버리면 되죠. 비교 몇 번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찾았죠. 이거 순차 탐색하면은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9번째 찾게 되는데 바이너리 서치를 하게 되면 세 번만 비교하고도 찾아낸다는 거죠.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죠. 예, 이게 별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대단한 겁니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잔머리 많이 굴려서 만든 겁니다. 지금이야 교육 수준이 높아서 쉽게 알아내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교육 듣고 있는 게 이런 교육을 통해 쉽게 아는 거고요.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나름대로 이거 찾아내고도 야 좋아 이거 대단한 알고리즘이야 이렇게 하니까 비교 횟수가 엄청 줄어들고 속도는 더 빨라졌어. 그래서 썼어요. 알죠? 이진 탐색 기법을 쓰려고 그러면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크기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을 할 때는 순차 탐색보다 이진 탐색이 월등히 빠르고 효율적이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이너리 서치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코드. 뭐 말은 쉽고 눈으로는 따라갔는데 손으로도 되고 실제 코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에서 아마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 바이너리 서치네 이름 자체도.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을 지정했죠. 이 배열에서 찾아야 된다. 뭐를 키를 찾아야 돼. 그런데 이 배열의 크기는 n개야. 라고 배열 사이즈도 지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고 있죠. 우리 시작했으니까요. n. 요거는 이거 원형이잖아요. 함수 원형. 실제는 여기서 부르죠. 여기 어디 갔냐? 여기서 부르고 있죠. 여기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그레이드. 그리고 배열의 사이즈는 사이즈라는 여기서 상수값 지정했네요.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키에다가 담아줬어요. 이 배열에서 키라는 값을 찾아라 그 소리죠. 그게 몇 번째 방에 들어있는지 찾아봐라.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은 스캔F로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이너리 서치 바이너리 서치 함수입니다. 특별한 건 없네. 그치. 이게 이제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잘랐을 거니까 이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되죠. 범위를. 그래서 여기 로우, 하이, 미들 해놨네요. 이게 시작, 끝, 이게 중간값이 되겠네. 여기서 이걸로 쓸 거고요. 일단 처음에는 맨 처음부터 끝은 어디가 되죠? 여기 끝. 배열이 10개면 맨 끝에 번째 방 번호는 9번이 되죠. 그래서 n-1을 했습니다. 얘는 0번 방이 되고요. 이 값을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시작을 해요. n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우의 값이 이렇게 됐지. 일단은 로우의 값이 하이의 값보다 작을 때, 즉 이 범위가 있을 때, 이게 둘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범위가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을 때, 즉 로우하고 하이가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아라요. 하이가 로우가 그 범위가 있을 때죠. 데이터가 있을 때란 소리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출력했나? 찾고자 하는 범위가 나왔네요. 찾고자 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뒤집게, 즉 로우에서 하이까지를 뒤져 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들의 값은 어떻게 되죠? 2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중간이 되죠. 바이너리니까 반으로 2등분 쳐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리스트에서 그 중간에 들어있는 값과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같아. 게임 끝난 거네. 찾은 거잖아. 그러면 그 몇 번째 방에 있는 거죠? 미들 방에 있는 거지. 미들 방에 있는 거죠.
끝내버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딱 중간을 찍었는데 중간이 내가 찾고 있는 값하고 딱 맞지는 않아. 그래 그럼 뭐 어떻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아직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값이 내 값보다 작어? 작어? 그 왼쪽 편에 없다는 소리죠. 작으면 로우를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 로우 그러니까 중간 값의 왼쪽 로우 쪽 방에는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로우를 미들로 상향시키죠. 미들도 아니었으니까 미들 플러스 1 번째가 이제 제일 왼쪽 끝이 되는 거고 다시 또 여기를 요 끝나면 여기로 오게 되죠. 이 while 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보고 맞아. 그러면 또 요번에는 여기서 다시 설정된 요 값 있죠. 어디 갔냐? 나 여기 미들값 이 값을 기준으로 하죠. 미들값이 어떻게 됐어요? 미들값이 여기 로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미들인데 로우값이 변했죠. 중간값으로 중간값과 끝값을 또 비교.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만일 크면은 하이의 값을 만일 여기를 비교했는데 여기에 있어 실제 데이터 그러면은 여기를 비교했대. 그러면 요 위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요 아래만 비교. 그 부분이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하이의 값을 중간 값하고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찾아내는 방식을 바이너리 서치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코드 이것도 한번 여러 손으로 계산해서 맞춰보기 바랍니다. 종이에다 숫자 배열 만들어 놓고 맞춰 나가야 됩니다. 초반에 트레이스 하는 거 이야기했죠. 표 만들어 갖고 A의 값, B의 값이 어떻게 변한다 쭉 적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해보고 코드 따라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너리 서 이거죠. 이렇게 놓고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0부터 15까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 8에서 5, 45를 찾고자 합니다. 그럼 범위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 거죠. 여기서 찾아요. 그때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중간값을 골라내죠. 중간값은 7이 되겠죠. 7에 이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거 40을 비교하니까 45가 더 크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는 없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만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거의 중간값 찾으면은 아마 여기쯤 되겠죠. 그럼 요 값하고 또 비교를 하죠. 8번 8번 또 오니까 여기 나오네. 12번 이거네. 이거랑 비교. 이거랑 또 내가 찾고자 하는 45랑 비교했더니 아직도 얘가 작아. 그럼 이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해서 범위를 점점 좁혀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45를 지키면 이런 식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에 0부터 15 사이 번, 1호방부터 15번 방까지, 8호방부터 15번 방까지, 12번 방, 15번 방까지, 14번 방에서 15번 방까지 하다 보니까 딱 발견이 된 거죠. 요번엔 2번을 찾는다고 할 때 2번이면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놓고서 자른 다음에 비교했는데 작다가 나오니까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줄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줄여 나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손으로 직접 따라서 해보고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자기가 손으로 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 배열은 우리 지금까지 한 건 다 1차원 배열이거든요. 1차원, 2차원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꺾은 가로로 배열의 개수를 지정한 게 한 덩어리면 1차원 배열, 두 덩어리면 2차원 배열, 세 덩어리면 3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건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의 방이었잖아요. 2차원 배열은 이게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2차원적이죠. 그럼 3차원은 어떻게 되죠? 3차원도 2차원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죠. 이런 게 또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려니까 좀 그러네.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 행, 몇 열, 몇 번째 면, X축, Y축, Z축까지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커지면 복잡하고 메모리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들을 합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4차원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 자체가 4차원적인데? 그렇게 되죠. 4차원이면 이런 게 또 있는 겁니다. 이쪽에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좀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구현된 걸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사용되는 방식 동일하고요. 괜찮습니다. 쓰기 편합니다. 볼까요? 어떻게 쓰는지.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S, int S는 몇 개야? 3행, 3. 그러니까 int S는
3 하고 연루는 몇 개? 5개죠? 5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다 0을 집어넣어주고 싶다고요? 그러면 0 이렇게 하면은 3행 5열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방을 지시하는 건 똑같습니다. 1차원 배열하고 그냥 첨자를 인덱스를 2개 쓴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쓰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배열만 2차원 선언했고요. 랜덤 함수로 해서 값 채운 다음에 출력 한번 시켜봤습니다. 출력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줄 행과 열을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열로 가로로 데이터를 지정 개수만큼 찍으면 줄바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찍어야 되죠. 이렇게 돌게 되면 로우가 3행 5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5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 똑같네. 첨자가 하나 인덱스가 하나 더 들어간 것 말고는 이게 어디에 써먹을까? 어디에 써먹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의 초기 값 설정도 1차원 배열과 동일합니다. 똑같네요. 행 단위로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왜 1층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 생각한 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첨자 즉 인덱스를 제어하는 거니까 인덱스 즉 그 좌표값만 일치하면 됩니다. 좌표값 부여하는 기준만 일치하면 제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초기값 설정 기존에 배웠던 1차원 인덱스랑 동일한 1차원 배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1차원 때는 이렇게 여기 빈칸으로 하고 값을 준 경우도 사용을 했었잖아요. 얘도 되나요? 됩니다. 여기에 숫자를 안 주게 되면은 지금 하나, 둘, 세 줄 썼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집어넣어 줍니다. 오케이? 똑같은 거니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5개 했는데 실제 데이터 2줄만 줬어. 그러면 이렇게 잡힐까? 아니면 2줄만 잡힐까? 2줄만 잡혀야죠. 이건 없지. 왜 지정 안 했는데 뭐. 해보십시오. 해보기 바랍니다. 디버깅 모드 들어가서 진짜 배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불러보면 되고요. 2줄만 잡히죠. 밑에 건 생성이 안 되죠. 지정한 바가 없는데 배열에서 초기 값을 주지 않았으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번이 1번인 학생이 있는데 중간고사 점수 있고 기말고사 점수 있고 기말 과제 점수 있고 퀴즈 점수 있고 결속 개수가 있어. 이럴 때 1차원 배열만 하면 이거 하나만 관리가 되잖아요. 2차원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의 여러 가지 데이터까지 다 관리할 수 있죠. 이럴 때 2차원 배열을 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차원 배열을 더 많이 쓰겠네요. 맞아요. 성적 처리 같은 문제를 처리할 때는 2차원 배열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2차원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3차원 배열은 어떡하지? 그때는 학년별 성적까지 하면 되죠. 학기별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라는 데이터 형태를 배웠으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원, 3차원을 쓰는구나. 배열이 1차원은 1차원대로 쓸 때가 있고 성적 처리는 2차원 배열이 적당하구나. 이런 거 알기 바랍니다. 오케이. 2차원 배열을 쓰는 거 한번 예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2차원 배열 선언했습니다. A라는 변수 지정했고요. 성적도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물론 이때 이게 무슨 값인지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중간, 기말,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건. 이거는 뭐죠? 이건 데이터예요. 인포메이션 아니에요. 정보 아니에요. 이 숫자만 갖고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가공이 돼서 표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중간고사 점수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설명을 한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가공돼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그때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안다면이죠. 근데 지금 이거 보고서 이게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은 데이터란 재료를 갖다가 정보라는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형의 물건이죠. 형태는 없죠. 그 작업이 바로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형의 자산이죠. 손으로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들리고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들의 모임이고 작은 점들의 모임이 영화죠.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점이 모여서 색깔을 갖게 되는 순간에 그게 그림이 되는 거고, 그 그림이 여러 장 쌓여서 움직이게 연속해서 보이게 되면 그게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구성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아노 건반 하나를 띵 도 눌렀을 때 그걸 음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도레미가 합쳐지면서 어떤 화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음악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즉 프로그램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거기다 재료만 때려 박아주면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런 기술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괜찮은 겁니다. 미래 세상에는 프로그램 모르는 이런 컴퓨터 동작 원리, IT 기기 동작 원리를 알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즉 프로그램 능력이 그 개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못 쓰고 컴퓨터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컴퓨터도 몰라? 핸드폰도 쓸 줄 몰라? 그럼 얘랑 무슨 일을 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핸드폰 걸고 컴퓨터 만지는 게 주는 아니지만 그 도구의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면 걔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서 열심히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앞에 거 처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코드 설명 안 하고 서를 풀어서 그냥 스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성적표를 만들 수도 있죠. 결과가 너무 허접해서 그냥 넘어온 거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 성적표를 표를 만들어 출력해주면 더 좋겠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행렬,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행렬이란 말은 우리는 좀 거부감을 갖죠. 수학에서 배운 거니까. 행렬은 자연과학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이거 듣는 거 막 짜증나고 이런 거 보는 순간에 거부감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다 무시합시다.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오케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행 6열짜리 배열이구나. 이건 3행 3열짜리 배열. 이렇게 하면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식에 맞춰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행렬도 행렬의 연산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행렬의 연산식을 받으면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연산 요 식에 맞춰서 우리 코딩 프로그램만 만들어주면 돼요.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그겁니다. 물론 이것까지 알면은 똑똑한 사람이죠.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더 좋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행렬이 나왔다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삼각함수 나올 때도 큰 고민 안 했잖아요.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다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이용하는 행렬 연산하는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열이 하나, 둘, 세 개 선언이 됐습니다. A하고 B가 데이터 배열이 되고 이걸 연산한 결과를 C에다가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로우의 컬럼, 즉 3행 3열짜리 둘이 똑같죠? 이걸 보기적으로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도하기 연산 어떻게 해? 뭐 똑같지 뭐. 기본 틀이 똑같잖아.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거 지정하면 되는 거죠. 예, 계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거야 이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저기서 첨자 하나 인덱스 하나 빼버리면 1차원 배열되고 1차원 배열 마저 빼버리면 단순하게 A하고 B를 두에 C에 집어넣으라 밖에 안 되잖아요. 쉬운 거예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인덱스를 써서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는 데이터인지를 지정했을 뿐입니다. 쉬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행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거고요. 결과 이렇게 잘 나옵니다. 두 배열을 더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여러분 도하는 것도 해보고 곱하는 것도 해보고요. 행렬에 곱할 때 행렬 연산식을 부여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행렬의 연산식을 구해봐. 우리 수학 아니거든요. 우리 수학 아닙니다. 하물며 이건 프로그램 과목도 C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교양에 속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오케이. 예. 예, 퇴근할 겁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함수를 전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 함수에다가 인수로 배열을 주는 겁니다. 이게 했던 거라 특별히 설명 안 할 겁니다. 여기 지금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함수에서 인수로서 배열을 지정했습니다. 이게 함수로 날라 들어가게 되면 원본이 날라간다고 이야기했죠. 사이즈를 모르면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데이터 기준으로 사이즈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그 밖에 처리 내용은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보니까 프로덕트가 5개, 3년에 걸친 어떤 뭐 산출물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배열 속에다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여러분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프로덕트 있고 이어 있거든요. 3개 돌고 여기 이어하고 P 뒀잖아. 배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하라 그 소리인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쉽게 보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배열을 모두 뒤지는 거구나. 3행 5열짜리인데 실제 데이터는 3행 3열에만 들어있네요. 근데 배열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빈칸으로 선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네. 특별하지 않습니다. 2차원 배열도 1차원 배열 보내는 것과 똑같이 함수에서 인수로 전달이 가능하고 인수로 전달됐을 때 원본이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함수에서 연산을 시키게 되면 그 결과가 벌써 배열에 반영이 돼버린 겁니다. 리턴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열에 저장 안 했네. 그냥 계산만 했네. 혼자 앞서갔습니다. 미안해요. 배열에 저장 안 하고 배열 값만 해서 토탈에 저장했고요. 토탈을 갖다 리턴으로 반환시켜줬어. 이거를 토탈 세일에 저장시킨 다음에 출력을 시켰습니다. 중간 점검, 중간 점검이 이제 끝낼 때 된 것 같은데, 다차원 배열에서 인트 a는 3행 2열 그리고 10으로 지정했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이럴 때 토탈 몇 개의 원소, 즉 몇 개의 방이 만들어지냐 랍니다. 어떻게 하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그죠? 2, 3은 6 곱하기 10은 60개의 i라는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크네. 다차원 배열에서 이거에 모든 요소에 0을 초기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지 뭐. 60개 0,0 해도 되고, 귀찮으면 이렇게 하나만 집어넣으면 전체 60개의 방에는 다 0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죠. 알죠? 앞에 설명했던 거니까. 오케이. 와, 이건 또 뭐야? 끝내고 싶은데 막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한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흑백으로 했지만 이런 그림도 실제로 저장이 될 때는 비트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 값이 0과 1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흰색은 1로, 검은색은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한 겁니다. 픽셀 수가 640에 480 하면 640에 480개만큼 배열이 잡히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된 걸 갖고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요. 그림을 조작하는 것도 이렇게 배열에 담아서 조작한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디테일한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배열이 좀 클 뿐입니다. 봅시다 뭐 하는지. 이렇게 집어넣고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을 마이너스로 하고 검은색을 별표로 하든지, 거꾸로 흰색을 별표로 하고 검은색을 마이너스로 하든지 해서 그림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실제 그림 영상 편집도 이렇게 합니다. 코드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 내용 없죠. 디스플레이 하는 거, 인버스 하는 거 바꾸는 거죠. 뒤집어 주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그냥 갖다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0이면 별 찍고 아니면 마이너스 찍고잖아요. 인버스는 바꿔주는 거잖아. 이건 어떻게 하죠? 0이면 1로, 1이면 여기 있죠. 0이면 1 집어넣어주고 아니면 0 집어넣어주고. 뭐 특별한 게 없네. 이때도 역시 이렇게 넘어왔죠. 배열이 통째로 넘어와서 함수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본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턴이 없죠. 원본이 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작업 처리 이렇게 하면 벌써 원본도 수정이 된 겁니다.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배열에 저장하면 원본이 수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된 결과 한번 볼까요?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값을 선언을 했고, 오리지널 설명 표현해, 그리고 인버스한 거 바꾸고 표현해, 이렇게 한 겁니다.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버스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건 상징적으로 한 거고요. 여러분이 그림 데이터를 하고자 한다면 그림 지대로 쓰면 됩니다. 진짜 돼요. 전제된다 그러면 그림 파일은 일종의 압축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RAW 파일이나 BMP 파일은 됩니다.
뭐 JPG, GIF는 압축을 풀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 자체를 갖다 쓰는 건 안 되고요. 압축이 풀린 상태, 뷰에 뿌려진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샘플 소스 제공해 줄게요. 그림 편집도 재밌거든요. 오케이. 아이고, 게임도 만들어 보라고 그러네. 예, 이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틱택토 게임입니다. 오델로 게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막아서, 오델로 게임 아닌가 이거? 오델로 게임 같죠? 틱택토 게임이고요. 두 명의 경기자가 이 보드에다 게임을 하면서 가로 세로 막았을 경우 이용해서 번갈아, 이거 아니다. 이건 빙고 게임이네. 틱택토 게임이라고 그랬는데 두 명이 보드에다가 번갈아 O와 X를 놓는 게임이고, 놓았을 때 그게 가로 세로로 또 대각선으로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네. 빙고 게임, 빙고 게임. 내가 왜 이걸 틱택토라고 했지? 교재 틱택토라고 설명을 해서 그런 겁니다. 빙고가 훨씬 낫지. 괜찮네. 빙고 게임 만들기? 괜찮아. 컴퓨터랑 하는 걸요. 사람끼리 하는 건 재미가 없지. 컴퓨터랑 나랑 하는 그 게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샘플 소스 여기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화면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좌표를 내가 집어넣어 줘야 되죠. 0에 0번, 1에 1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처음에 X 나오고 그 다음에 O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열에 저장이 되는 거죠. 배열이 저장된 다음에 그 배열을 디스플레이 시킨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네. 우리 아까 그 극장 좌석 예약하는 거랑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그거네. 어려운 거 아니네. 단지 이게 이제 극장 좌석은 1차원으로 옆으로 쭉 연결했고요. 이건 지금 2차원으로 배치했죠. 이렇게 가로 세로로 2차원 별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차이 없습니다. 알고리즘 설명 있네요. 아까랑 똑같은 알고리즘이죠. 그게 비어 있으면 놔도 된다 이 소리죠. 아니면 에라 메시지 내보내라 그 소리고요. 아까 좌석 예약하고 동일한 프로그램 같은 생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생략합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설명도 생략할 겁니다. 사용자에게 위치받는 보드 표시하는 부분. 이게 보드 표시구나. 이게 보드 표시네. 초기화하는 부분. 이게 앞부분이네. 앞부분이네요. 사용자 입력은 받아들이질 않았네요. 여기 있는데 사용자 입력 받아들여서 거기에 들어있는 좌표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지? 여기에 배열에다 값 설정했고요. 요거 선택 연산자 썼던 거 있는데 요거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얘가 지키는 거고요.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면 얘가 지키는 겁니다. 요 물음표가 그런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뿌려준 거네.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럼 이거는 이 보드판에 놓을 수 있는 말의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9보다 작다. 0부터 8까지 9번 고르라는 거고요. 스캔F로 골라낸 거를 화면에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그 내용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죠. 이기고 진 거는 누가 알려주지?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기고 진 거, 원래 게임을 만들 때는 게임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게임이 진행되고 완료됐는지, 또 다른 사람과 액션을 취할 때 이런 인터페이스 하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판에다가 바둑알 하나하나를 놓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집을 형성하고 남의 거 돌을 따먹는 거 이런 거 구현이 힘든 거거든요. 이것도 게임이 완성된 거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게임이 진행만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까 갖다 이렇게 확장을 해보려는 거네요. 코드를 실행하면 상대방이 놓을 곳을 다시 놓을 수 위에 코드를 실행하면 상대방이 놓은 곳에 다시 또 놓을 수 있대요. 5에다 X, X에다 5를 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 방지하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라고 하네요. 프로그램 좀 부족함이 있다는 소리네요. 보드를 분석해서 게임이 종료됐는지 검사하는 함수도 추가해 보라고. 그럼 요거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를 결정하도록 또 변경해 보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정도 문제는 이거 한 2주짜리 과제입니다. 하루나 이틀, 하루 정도 고민하고 하루 정도 해결책을 만든 다음에 한 3일 정도 코딩하면 되죠. 3일? 하루 정도 코딩하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은 좀 감 잡힌 친구는 하루 정도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다 포함해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달래 도전 문제겠어요? 가능하니까 제시한 거죠.
이 문제 잘 한 친구 나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 기능 다 제공해서 그럼 보너스 집어넣어 주기로 하겠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보기 바랍니다. 보너스로 풀어놓기 바라요. 기말고사에다 집어넣을까 이거? 오케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극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배운 내용 배열 배웠죠. 뭐 이전 얘기 많이 나와. 배열 배우고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배열의 초기값 주는 방법,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하는 방법,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또 그걸 응용한 다양한 예, 이런 거 했죠. 그 과정에 또 중요한 거 설명도 했습니다. 뭐 했었죠? 소트, 서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프로그램 입문 과정을 거쳐서 C 프로그램을 익숙해진 이후에 실력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능력을 배양할 때 자료 구조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자료 구조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항들이 서치와 소트, 이걸 배웁니다. 물론 그 앞에 있던 자료 구조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도 배웁니다. 뭐 퀵, 힙, 큐, 스택과 큐,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배열을 배웠고요.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들, 그것들이 많은 프로그램 기법으로 활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케이.